저는 이제 법차자임지연대 사무총장으로서 싱크탱크의 시각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판이 끝나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왔고, 저희는 지금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판결을 완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막상 이제 어떤 식으로 논리를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쉽게 말해서 기각을 시킬 때 어떤 핑계를 댈까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잘 못했는데, 분명히 입증 책임 정도 얘기할 것 같다라는 그 정도였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판결문이 45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이 45페이지에 달하는 이 판결문이 이상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판결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선관위 변호인의 입장을 써둔 것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양쪽을 다 들어보고 따져보고 판결하는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선관위 대변인처럼, 선관위가 고용한 로펌처럼 글을 써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정말 이상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 판결문을 읽어 나가면서 몇 가지 정리한 생각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는 이 사건 번호와 원고와 피고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2020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의 원고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입니다. 민 의원님은 그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을 동시에 제기를 했는데, 이 판결문은 사실은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청구 취지에 대해서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원고가 이번 그 판결에서 주의적으로는 말하자면 주된 이슈에 대한 그 판결로서 선거 무효에 대한 여부를 알려달라. 그리고 예비적으로는 당선 무효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두 개의 그 재판을 사실은 병합을 해서 주문을 만들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당선 무효도 기각이고 선거 무효도 기각이다. 당선 무효가 예비적 청구고 선거 무효가 주의적 청구라면 둘 다 이번에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비적 청구라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간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동시에 이렇게 그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일 텐데요. 여기서는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결론을 지은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주문을 보면은 그 소송 비용 중 감정 비용을 빼고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3페이지에 보면 그 결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는, 다시 말하면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비용 중 감정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결론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판결을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세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선거 무효 소송의 어떤 면에서는 신기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소송이 다시 한번 표를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거에 가까웠지, 이 소송과 관련돼서 여기에는 심각한 그 형사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소송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겠지만, 이 판결은 법원의 한계, 대법원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적어도 이 대법원 입장에서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직선거법과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국가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지만 국가나 행정기관을 하나의 공적인 주체가 아니라 사적인 주체로 본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심각한 얘기를 좀 한 변호사랑 나눴는데, 이런 판결을 할 때 입증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판결을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소송법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실체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한참 나눴거든요. 말하자면 어찌됐든 이것은 선거소송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공해소송 같은 것이거든요. 큰 거대 기업이라든지 국가 차원의 어떤 환경, 또는 지금 그 밖에도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너무 거대한 일종의 거물 또는 거대한 기관, 그것도 그 거대한 기관의 최고봉이 이제 국가인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 소송하는 당신이 입증 책임을 져라. 사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입증 책임이라는 말은 이렇게 영어로는 burden of proof라고 해서 입증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burden, 짐은 주장하는 사람이 져라. 이것은 굉장히 원칙적인 표현이거든요. 말하자면 형사소송법 또는 형법에 관련된 것은 이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형사법에서도 알리바이를 주장할 때, 말하자면 나 그때 딴 데 있었어요 이렇게 알리바이 같은 거 주장할 때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형사법도 그런데 이 민사 관련돼서 또는 그 행정 관련돼서도 사실은 입증 책임이라는 게 한쪽에 몰리지는 않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조차도, 형사소송법조차도 일정하게 이렇게 입증 책임을 나누어 주거든요. 뭐 알리바이를 주장할 때는 그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말해라. 마찬가지로 지금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고, 항변을 하는 피고 입장에서 또 항변할 때 항변은 또 항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증 책임의 개념이에요. 이 대법원 판결문은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보다는 증명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던데, 우리가 입증 책임이라고 불러왔던 이 개념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이지는 않거든요.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때문에 원고가 억울하다고 한다고 해서 원고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검사가 멀쩡하게 저한테 너 도둑질 했지? 라고 제가 피소를 당할 때 제가 안 했는데요? 이거를 입증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기관, 국가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싸울 때 입증 책임을 혼자 가진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판결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 1페이지에 일단 그 원고와 변호인 구성부터가, 원고 측 변호사는 벌써 9분이 있고 그 전에 또 함께 했다가 나가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송 대리인도 있고 소송 복대리인도 있고요. 여기 지금 10분의 이제 성함이 있고 그리고 로펌들이 있어요. 근데 피고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3사람밖에 없어요. 그 밖에 소송 수행자들이 있고 그리고 피고는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원고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피고는 소극적이에요.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이 피고가 변호인단 구성부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판결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법원이 쓴 판결문이 아니라 마치 소송 대리를 맡은 피고 측 변호인이 쓴 것 같은 그런, 완전히 문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원고의 소송에 대한 하나의 답변서에 불과하다. 그것도 굉장히 부실한 답변서다. 그래서 이런 판결문은 좀 생각하기 힘든 판결문이다.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보면은 기각을 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기초 사실을 설명을 할 때요, 후보 당사자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 사실이고, 말하자면 정일용 의원하고 민경호 의원이 싸우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송을 냈는지 선거무효 청구에 대한 요지가 있어요. 지금 이 요지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이상투표지가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 선거는 무효가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연수어리고 그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부정선거였다. 이런 이제 주장이라는 것이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상투표지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선거소송의 무효 사유와 주장, 증명 책임 이 부분인데요. 선거소송의 무효 사유와 주장, 증명 책임이라는 이 챕터에서 이 판결문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일단 선거 무효 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었던 경우, 그 책임을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돌리고, 또 하나는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 불법 행위로 인해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거 사무상의 하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위법이 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소송을 낼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4페이지에 아주 핵심적인 그 중요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선거소송에서 증명 책임, 입증 책임, burden of proof라고 해서 입증의 부담,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 판결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원고는 선거소송과 같이 증거에 구조적 편제가 있는 사안에서, 말하자면 국가기관하고 한 개인이 이렇게 입증을 할 때 구조적으로 한쪽이 불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선거를 관리한 사실이 있고 또 이 사건 선거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와 이상 상황이 나타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낙선한 사실 등을 원고 측이 밝히면 피고 측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와 이상 상황이 왜 문제되지 않는지, 또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왜 이 사건 선거에 유효성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인지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지금 원고는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되고 나오고 선거 결과가 심히 이상하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법원이 다투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법원이 이런 아주 독특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규정된 선거소송은 선거의 적법성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무효 사유의 심리와 판단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판결도 하기 전에 벌써 원고를 길을 죽이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란 무엇을 말합니까?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말하겠죠. 국회의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무효 사유의 심리적 판단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원래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만에 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로 국회의원이 결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안에 빠르게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국회의원 임기가 반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판결을 하면서 이제 와서 선거 무효 소송은 정말 심각하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6개월 규정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4년, 6년, 뭐 10년, 한 100년 걸려야 되겠군요. 다시 말하면 이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아예 판결문에 대전제로 설정을 해뒀습니다.